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2일 오후 1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혁 독점 세력입니다. 개혁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처럼 많이 하는 역대 대통령도 참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이란 말은 너무 과격한 용어입니다. 그냥 뒤집어 엎는다는 겁니다. 가족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다는 뜻입니다. 개혁은 개선이라고 해야 됩니다. 문명국가에서는 개혁할 게 별로 없어요. 조금씩 바로잡는 거, 점진적으로 신중하게, 그리고 과학과 법과 사실에 입각해서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성공하게 됩니다. 개혁한다고 해서 성공한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개혁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꼭 거기에 반대하는 세력을 개혁 저항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개혁 저항 세력이 누굽니까? 저 미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 아닙니까? 다수 국민을 상대로 개혁 저항 세력이라고, 이건 그냥 침을 뱉는 겁니다. 개혁 저항 세력이라고 하면은 본인은 뭔가 혁신 세력으로 착각을 하고 우쭐을 하겠죠. 그러나 그걸 듣는 사람은, 국민들은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개혁 저항 세력으로 국민들을 몰아가면서 한다는 개혁이 기껏 이 의료 사태입니다. 의료 사태는 출발점이 되는 2,000명 늘리기는 그게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들을 설득하지도 않고 그냥 일방적 통보식으로 했습니다. 개혁을 하려면은 선진적 방법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명령식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개혁이 아니죠. 선진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봉건적 잔재입니다, 이게. 국민들에게 개혁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저 가보경장처럼 과거 시험도 없애고 상투도 자르고 하는 그런 식이지. 다수 국민과 의사들 전부가 지금 관계되어 있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전제 봉건 체제의 행태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개혁 세력이라고, 즉 선진 세력이라고 자칭하고 있습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개혁 세력인지, 의사들이 과연 개혁 저항 세력인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역사적 또는 이념적 잣대를 가지고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정치 세력의 행동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좀 너무 대충 편가르게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이 정치적 행동의 성격을 역사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하나의 중요한 잣대가 된 것입니다. 우선 의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명확하게 규정하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의사는 사람 생명이 태어날 때, 아플 때, 죽을 때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체험에서 습관적으로도 인간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에는 모든 도덕의 출발점입니다. 의사는 개개 생명의 존엄성을 체감한 사람들이므로 자유민주주의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잘 조직된 보수 세력은 군인, 기업인, 기독교인, 의사들일 것입니다. 의사는 칼을 들고, 군인은 총을 들고 사람들 생명을 지킵니다. 그래서 대체 불가능 직종입니다. 전쟁을 하든지 의료 정책을 펴든지 우선적으로 군인과 의사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인이 모두 반대하는 전략으로 이길 수 없듯이 의사들 전부가 반대하는 정책으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과 관료들이 의사들에게 명령하는 제도는 민간인이 군인들에게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문가의 자존심을 약화시켜 프로 정신을 해체하면은 생명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군인과 의사들을 무시한 결과는 인명 손실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공의 수련과 의대 교육이 중단된 것은 비교하면은 전쟁 중에 장교 양성기관이 문을 닫은 것과 같습니다. 의료전선의 최전방인 응급실과 수술실의 파행으로 초과 사망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윤 의원은 지난 2월과 3월의 초과 사망자를 1,700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주로 중증 응급 환자들입니다. 변호사가 없어도, 기자가 없어도, 관료가 없어도, 정치인이 없어도, 심지어 군인이 없어도 생명 유지엔 당장 지장이 없습니다. 농민도, 노예도, 상공업자도, 군인도, 종교인도, 지식인도 작당하여 반란, 혁명, 쿠데타, 정변을 일으켰지만 의사들이 그렇게 한 적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의사는 첨단 과학 기술자입니다. 의료의 과학 발전의 정수가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 적대시는 과학 붕괴나 두뇌 유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상 의사들을 조직적으로 탄압한 대표적 독재자는 스탈린입니다. 그는 죽을 때 의사들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러시아인의 지금 평균 수명은 거의 북한 수준입니다. 의사를 탄압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의사들을 미워하는 것은 자살행위이고 정권이 의사와 국민을 이간질하는 것은 천륜을 어기는 짓입니다. 적군도 병원과 의사들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포로가 될 경우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인생은 짧지만 의술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의술은 최고 수준의 예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종교인이 성직자라면 의사도 성직자입니다. 기자 선생님, 과장 선생님은 어색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자연스러운 이유입니다. 한국인들의 삶에서 가장 극적인 문명개화는 갑신정변 직후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이 서양식 병원을 열고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교회에서 처음으로 투표로 장로를 선출하는 한편 여자학교를 만들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의사와 의술은 새 문명 건설의 선봉이었습니다. 한국인 만들기의 저자 함재봉 박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급진개화를 꿈꾸며 정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면서 주살된 역적 우정국 총판 홍영식의 집이 미국 개신교의 본거지이자 조선 최초의 근대병원 광해원이 된다. 광해원은 1885년 4월 9일 20명의 외래 환자와 3명의 외과 수술 환자를 받으면서 개원한다. 갑신정변이 일어난 지 불과 4개월 만의 일이었다. 갑신정변 때 칼을 맞은 정권 실력자 민영객을 호러스 알렌 선교사,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선교사가 치료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 병원, 학교, 교회를 매개로 하는 친미 기독교파의 서양식 근대화가 시작된 것을 함재봉 박사는 신의 한 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고종이 병원으로 쓰라고 준 집을 알렌이 인수하러 갔더니 그 바닥은 유혈이 낭자하고 약탈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139년 전 피바다 속에서 시작된 한국의 근대 의료는 친미 기독교 세력이 주도한 근대화의 길을 열었으며 기원전 5세기 그리스 사람 히포크라테스 이후 2500년간 축적된 서양 의술을 따라잡고 세계에서 가장 편리한 저비용 고효율의 한국 의료제도를 만드는 데 성공했으며 한국은 덕분에 세계 최장수국이 되었습니다. 작금의 의사들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적대적 정책은 사실, 과학, 헌법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 발전의 측면에서는 수구 반동적이고 이에 대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저항은 민주화 투쟁의 측면이 있습니다. 진짜 개혁 저항 세력은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무조건 따르는 이 세력이 수구 반동 세력입니다. 감사합니다.